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최대한의 의미 또 최대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할 그런 삶의 방식인데요. 이러한 비관적 현실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개인주의, 어떤 개인주의냐면 건강한 개인주의죠. 왜 그래야 되느냐? 집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비관적 현실주의를 견지하려면 집단에 휩쓸려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간 여러 열풍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황우석 열풍, 디워 열풍 같은 것인데, 있을 때는 대단했죠. 그게 몰려올 땐 대단했지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갔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지나간 한때의 정말 어이없는 열풍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기억하고 있죠. 또 2007년에는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코스피가 주가가 500까지 간다는 루머들이 횡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던졌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망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피해로 귀결되었고, 많은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그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그 9.11 세계 무역센터 테러 때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좀 그쪽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건물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아 있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소방관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그 참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전동차 안에 연기가 가득해 있는데도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 태연하게 휴대폰으로 연기가 자욱한 전동차를 찍고 있었던 장면들, 나중에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뒤에 밝혀졌죠. 저는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것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더 위험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이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편안한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막 겁에 질려서 뛴다면 같이 뛰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걸 알아보고 있다가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뛰는 것이 좋겠죠. 아니면 저쪽에서 코끼리 떼나 뭐 맹수들이 달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원시 시대의 인간의 원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어떤 진화적인 산물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위험 속에서는 공포에도 쉽게 사로잡히고요. 어떤 거짓 희망에도 쉽게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관적 현실주의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주의를 배격할 필요가 있고, 집단이 나에게 과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게 집단적인 흐름에 휩쓸리고 있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면도라는 사람들이 다수였겠습니까? 그들은 소수였죠. 소수였지만 그들은 가장 많이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세상,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수용소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면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물이 없어도.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감자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랬다고 합니다. 연합군은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대만큼 빠르지는 않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정도일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소수였지만 생존 가능성은 높았죠. 저는 원고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잘 강연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있어야 올라오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사고하기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뜩이나 우리는 타인의 영향을 잘 받는데요. 이런 우리의 속성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데요. 구글에서 빅데이터 같은 거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기업에는 심리학 박사, 동물 행동학 박사들이 즐비합니다. 미국 대기업들이 학문에 기여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연봉을 주고 뽑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우리의 심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요. 더 나아가서 대중들을 조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뭐 점점 더 이 빅데이터의 세계 속에서 강해지고 있는데, 그 구글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SNS 같은 사소한 그런 우리가 나누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겠죠. 많은 분들이 김영하 나왔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크다 막 이런 거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것들은 전부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구글에서 연구한 것에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지역에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구글은 평균적으로 사흘 먼저, 미국의 질병예방센터보다 사흘 먼저 앞서서 독감의 유행 지역을 알아맞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업이 볼 때는 하나의 트렌드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마켓에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한 슈퍼마켓 체인은 여러분이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오면 얼굴을 인식합니다. 요즘 얼굴 인식 기능이 있죠. 얼굴을 인식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매대에서 얼마나 머무는지를 모두 데이터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미국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소세지를 시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입 맥주 코너에서 몇 초간 서성대는지를 전부 데이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병예방센터처럼 정말 좋은 목적에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은 이런 것은 우리를 예측하고 마케터들이 우리의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자면 날마다 우리는 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지갑을 노리고 영혼을 노리고 미래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영화 하시는 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객들은 자기가 영화를 고른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말에 볼 영화를 고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르는 그 영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고르도록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고, 광고의 천재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광고나 마케팅의 영향을 안 받는다면 1년에 몇 편이나 광고 없는 영화를 보러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광고 없는 영화를 잘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TV에서 하는 출발 비디오 여행 같은 데서 보여주는 어떤 영화 정보 프로그램이나, 또는 입소문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 부분 조작된 입소문 같은 것을 듣고 우리는 집단의 일부로서 우리 돈을 써가면서 영화관에 가는 것이죠. 이런 식의 것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은 날마다 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비관적 현실주의지만 삶의 윤리는 개인주의여야 한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남이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을 갖는 것, 그 내면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개인주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추구하자. 그런데 그때의 즐거움은 소비에 의존하는 즐거움이 아니라요, 경험에 의존하는 즐거움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